이번 12월 3일 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었죠. 정치적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 계엄령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랑 한번 같이 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어? 계엄령 하는 거? 어때?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겠지. 어쨌든 탄핵소추 발의도 됐고 일단 여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동산 정책들이 어쨌든 재건축 규제 완화, 동력 인하, 제초안법 폐지 등 법안 표류. 지금 보면은 근데 이게 재건축도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제 너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재건축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국회에서 이제 반대할 거 아니야. 국회에서 반대하는 그런 건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아니 이거 어쨌든 이번 정권에서 못하게끔 또 아니 할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라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여기 있잖아. 이 국회에 통과됐어. 1기 신도시는 지난달 36,000여 가구 규모의 선도지구 물량을 지정한 바 있다. 지정까지 됐지. 근데 여기서 이견이 있는 게 뭐냐면 여기 있네. 아직 국회에 문턱을 넘지 못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그러니까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한다는 거지. 폐지한다는 거야? 그거를 폐지하고 싶은데 지금 여당에서는 폐지하고 싶은데 그래야 속도가 나니까. 근데 그거를 야당에서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조합 설립 후 내 말이 그거야. 그게 자꾸 이런 식으로 반대가 계속 들어가면 브레이크가 계속 들어가면 이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일단 다 들어봐봐.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을 관철을 동시에 처리하는 한 번에 처리해서 3년을 줄여주자는 재건축 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 합의가 어려워졌다 이거야. 그럼 총 몇 년인데 3년을 줄여준다는 거야? 글쎄 그거는 사업 진행하는 사업장마다 다르지. 그러니까 보통 한 3년 정도가 준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빠르면 한 5년? 5년 만에 지어진다는 거야? 진짜 빠르면. 아니 보통 근데 10년 넘어도 재건축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는 원래는 정부랑 지자체랑 같이 추진했기 때문에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아직 남아있는 상태면 어떻게 되냐면 사업 기간이 늘어난다. 왜 그럴까? 이익이 환수되잖아. 내가 팔 수 있는 물건에 이익률이 감소하는 거지. 그럼 내가 마진이 만약에 500만 원 한 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려주니까 뭐 몇 채 더 지을 거 아니야. 그거 한 채 더 지어서 500만 원 벌려고 500만 원을 벌어. 그럼 사업성이 나와. 만약에 나온다. 내 반을 나라에서 가져간다. 그럼 얼마? 25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럼 사업성이 다 안 나오지? 그러면 나라에서 반을 가져간다. 그럼 1,000만 원. 1,000만 원에 팔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대출환해도 진행 가능. 근데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 분양으로 팔 수 있는 가격이 더 많이 늘어나야 돼. 기간이 당연히 늘어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욕심이 이 재건축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돈을 벌면 좋겠지만 우리 엄마도 지금 선도지구 거기에서 살고 있지만 엄마의 입장은 이제 그냥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추가 분담금 없이. 그 정도의 욕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정도의 어떤 바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분담금이 없으려면 기존 집은 낮고 그 자리에 새 아파트 가격은 비싸야 돼. 딱 그거잖아. 지금 집값은 낮지만 어쨌든 새 아파트 가격이 좀 될 수 있을 걸로 예상은 되잖아. 차이 많이 나야 돼. 얼마나? 그거는 계산해봐야지. 분담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얼마에 팔아먹을 수 있냐. 1분가가 나와야 돼. 1분가. 관처. 그러니까 권리. 기존 내 집 가격이 나와야 돼. 각자 가격이 다르겠지. 그리고 또 뭐가 나와야 되냐? 판매할 가격. 일가구 물량 가격이 나와야지. 그럼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지. 근데 추가로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건가? 재건축으로? 재건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이? 재건축이라는 건 개발이지. 재건축을 한다. 빌라를 예로 들어보자. 다가구는 너무 어려워. 단독을 부수고 다세대를 짓는다. 사업성이 나올 거 안 나올까? 나오지. 나와야 하는 거야. 재건축도 사업성이 나와야 하는 거야. 돈이 안 되면 재건축을 시작할 수가 없어, 애초에. 근데 반달마을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알 수 없지. 왜냐면 간평을 얼마에 할지를 모르거든. 근데 부동산 사장이 그랬잖아. 분담금이 이제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쨌든 추진하는데 또 그런 기간이 늘어나잖아. 분담금이 크다. 이콜 1분 분양 가격이 싸다.
상승장이다. 일반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 결국 사업성이 나온다. 그럼 시간이 또 지나야 되는 거 아니야? 상승장이라는 전제하에 시간이 필요하겠지? 쭉 가격이 올라야 돼. 그럼 정부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시간의 이익을 좀 준다는 거는 시간의 이익? 뭘 준다고? 뭐 3년을 줄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단축시킨다는 거는 결국엔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니야? 또 어떻게 보면 시간도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무슨 의견? 분담금이 커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분담금이 너무 커. 응. 사람들이 싫어해. 응. 그래서 계속 안 하려고 해. 그럼 그동안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분담금이 적어졌어. 그럼 내 다시 하는 생각에는 거지. 이제 선도지구 중에서도 좀 빨리 되는 데는 또 빨리 되고 또 늦게 되는 데는 늦게 되고 그러면은 선도지구 지정은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맞는 말이야. 일반 분양 가격이 싼 곳,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곳은 사업성이 안 나와. 그렇지. 뭐 저거 선도지구 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근데 선도지구가 되면은 좀 더 해준다는 게 있으니까 여기 봐봐. 선도지구 혜택. 용적률도 풀어줄 수가 있고 역세권이면 뭐 조금 더 풀어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안전진단 면제.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성을 크게 만드는 건 용적률이지. 일반 분양 가격을 비싸게 팔아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미래도시 펀드를 통한 12조 규모 초기 재건축 사업비 지원한다. 어쨌든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용적률을 좀 풀어주면 그나마 도움이 되지. 그러니까 선도지구 됐으니까 가만히 방치해둘 수는 없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 때문에 또 투자를 하는 건 적절하진 않지. 하지만 선도지구 됐으면 용적률을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싼 데는 사업성이 안 나와.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분당은 지금 들썩들썩 하는 것 같더라고. 한국은행에서 비정리 RP를 매입하기 시작했다.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거지, 시장에다가. 그래서 보면은 저기 5년물 금리야. 금융채 5년물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시장 대출 금리는 금융 5년물 플러스 가상. 그치? 지금 가상금리는 이빨이 올려놨잖아, 시장에서. 근데 떨어지려면 금융채 5년물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대출 금리가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보면은 11월 27일부터 조금씩 떨어지고 있지. 기업력 영향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이게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 전세 대출, 만약에 내가 전세 대출 받았어 5%에 그럼 연 10,000원이지. 금리가 2.5%로 떨어져서 대출 금리 인하 됐음. 그럼 어떻게 돼? 난 똑같이 연 2천만 원이 아니라 월 170? 맞나? 뭐 한 이 정도 되겠지? 월 170 정도? 원래 내던 사람인데 연 2천 월 똑같이 이자를 월 170만 원 내면 얼마까지 올릴 수 있어? 있습니다. 그 시장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지. 전세가가 상승하면 자극. 왜냐면 사람들은 주거비로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놓지 내가 대출을 뭐 2억 빌릴 거야 3억 빌릴 거야 이렇게 하진 않는다. 이자 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질문이 좀 이상한데. 그럼 여기 2억 전세 살다가 그럼 4억 가는 거지. 이거 1,000만 원을 줄고 뭐 80만 원을 줄겠지. 그러니까 아니 월 17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사람이 전에는 4억짜리 전세를 갈 수 있었지만 지금 대출 금리가 만약에 급격하게 내린다면 이 사람은 더 좋은 데로 갈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갈 수 있단 말이야. 4억을 빌렸던 사람이 8억까지 빌릴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유동성이 공급되는 거야.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는 어쨌든 민심을 좀 돌려놓으려고 할 건데 그럼 이 부동산 이런 정책을 좀 완화시키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당연하지. 상승장에서는 무조건 규제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규제할 수밖에 없어. 대출 규제가 나오지.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생각해봐. 15억 이상은 대출이 안 나와서. 그치? 2주택 규제 지역이어가지고 2주택 8.8% 뭐 12.4% 취득세 그렇게 냈었어. 근데 왜? 그때도 올랐는데 지금은 안 올라가야 돼? 그때는 돈이 많았잖아, 시장에. 지금도 대출 금리 지금 인하되고 있는 거 안 보여? 쭉쭉쭉 인하돼. 한은에서 이번에 금리 내렸지. 미국에서도 금리 내리지. 지금 한은에서 아니, 유동성. 그때는 막 코로나로도 막 돈을 많이 풀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속도랑 관계 있는 거지. 속도랑. 내년에? 왜? 금리 인하. 입주 물량 부족. 전세가 폭등할 건데. 전세가 잡아보자. 전세 대출 막아. 그래도 막아. 얼른 공급해야지. 공급 최소 3년인데 3년 동안 대출을 막아야 돼. 이러면 잡을 수 있어. 전세 대출 없애고. 월세로 가겠네, 그러면? 월세만 오른다. 금리 인상 발생한. 지금 월세가 엄청 비싸다고 그러잖아. 원룸도 월세 뭐라고 그러고. 이렇게 돼. 그럼 월세가 올라. 그럼 월세가 오르는 게 좋은 거야? 박서민. 내가 서민이야, 서민. 지금 전세 살고 있어. 대출 다 막았어. 나 월세 살아야 돼. 주거비가 올라간다가. 이렇게 막으면 월세가 올라가고, 월세가 올라가면 주거비가 올라간다고.
전세가 없어지잖아. 이게 좋은 일이 아니다. 나라 전체로. 근데 왜 이렇게 뭐 금리가 집값이 작아지고. 내려가고 그런다는 거 체감이 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작년에 대출금리 몇 프로 받았지? 7%. 이게 5년물이 가산금리 0.1%였잖아. 그치? 이렇게 받았어서 지금 만약에 4.5%다 그러면은 5년물이 지금 뭐야 3.0이지? 플러스 가산금리 이렇게 돼 있는 거 지금.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안 떨어져 보이지. 그렇지. 가산금리 1조. 이걸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은행만 떼돈본다는 얘기 나온답니까? 이게 지속이 불가하다고. 자 봐봐. 이 가산금리가 마진을 어떻게 0.1만 가져가 은행에서. 역마진도 있었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금 5년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 금리가 3%대까지는 내려왔거든 하단이. 원래는 없었지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가격 오른다고? 그렇지. 가격도 오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불로소득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정부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 다시 나눠줘야 된다는 입장이겠지.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한데 일단 지정까지 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 조금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오고 속도가 나야지 이 분당이라든지 뭐 일산, 평촌 이런 데 주민들이 표를 줄 거 아니야.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 어쨌든 저런 게 폐지 안 되면 기간이 늘어나고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투자 수요라는 그 단어는 무엇을 뜻할까?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실거주단으로 잃는 맞아? 실거주하면 부동산 돈을 잃어야 돼? 투자든 실거주든 나는 돈을 잃지 않고 돈을 벌려고 사는 거야. 내가 거기를 사서 깔고 앉아 있어도 그렇지. 난 돈 벌어야 되고 투자로 전세를 끼고 사도 난 돈 벌어야 돼. 투자랑 실거주는 구분할 수가 없어 애초에. 2주택 이상을 투자라고 보는 거 아니야? 1주택은 투자 아니야? 1주택은 그게 아니야. 1주택이야. 롱이야. 올라야 돼. 전세. 이게 숏이야. 하락해야지 돈 버는 거. 상승해야지 돈 버는 거. 주택 시장은 강제 참여. 결혼하면 바로 참여해야 돼. 강제적으로. 내가 이 시스템을 알건 모르건 전세를 살면 숏이야. 집을 한 채 살면 롱이야. 집을 한 채 살아도 전세를 끼고 내가 전세를 살면 롱 포지션인 거지. 그래서 투자랑 실거주 이런 거 구분하기 힘들어. 나는 근데 지금 선도지구 된 데 있잖아. 반달마을. 거기를 갭으로 한 4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13평. 그럼 그런 거는 지금이라도 사고 싶어. 근데 15평. 얼마 전에 팔았는데 다시 산다는 거는 아니 근데 얼마 전에 그냥- 판 거는 판 거고 이제 다시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렇게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어떻게 생각해? 반대. 왜? 선도지구 아닌 곳은 4천에 못 사던데? 아직 선도지구 영향이 없나 보지. 반달마을이. 그런가? 그러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물건을 좀 봐야지 많이. 아무튼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